네, 다음 주 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이번 주에 핫했던 섹터를 공부해 보고 다음 주 전망도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섹터 레드앤블루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섹터 레드앤블루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송가람 매니저와 최준영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송가람 매니저님, 오늘 이번 주 우리 시장 정말 좋았고 코스피가 8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음 주도 좀 기대를 하게 되는데 다음 주 시장까지 이 흐름 좀 이어질 거라 보시나요? 네, CPI 발표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예상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도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다음 주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CPI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최준 매니저님 보셨을 때 CPI가 부합하게 딱 나왔어요. 근데 네네. 미국에서는 왜 그렇게 상승이 크게 안 나왔을까요? 결국엔 주가에 선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누구나 됐다. 다 그렇죠. 인플레 피크아웃은 이미 확인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물가랑은. 근데 그런 부분들 CPI 같은 경우 예상치에 부합할 결과치가 나온다는 것은 뭐 시장 참여자들은 대부분 다 아는 사실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선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주가 상승률 또한 좀 굉장히 좀 미비하게 나왔던 부분들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미국이 좀 금융주들이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금융주들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 상승을 조금 더 견인을 해줄지 아니면 소폭 좀 변동이 나와줄지는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CPI는 부합하게 나왔고 다음 주 시장, 선반영된 시장 다음 주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섹터 레드앤블루 첫 번째 섹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이번 주에 호재가 진짜 많았습니다. 뭐 가상발전소 이야기도 있었고 미국에서 신축 건물 이제 천연가스 사용 금지 입법화 등 신재생을 써야 된다는 이 당위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흐름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먼저 OX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OX 열어주시죠. 하나, 둘, 셋. O와 X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자, 이번 주 흐름이 너무 좋았거든요. 최준 매니저님, 네네. 다음 주는 왜 X라고 주신 거예요? 일단 신재생이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좀 성장을 하기에는 다소 좀 밋밋한 모습이 계속 좀 나와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섹터 산업은 물론 맞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좀 바라볼 때 이 투자 심리도가 살아나냐 안 살아나냐 그게 제일 먼저 좀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이제 단기적인 재료 자체 오늘 또 장마감에도 보니까 지금 보성파텍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되면 이제 원자력 쪽 관련해서는 이 탈원전 정책 부분들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들이고 예.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좀 시작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천연가스가 급등을 하면서 그 일단 에너지 자원 소비 부분들을 좀 원자력 쪽으로 친환경으로 좀 배제를 하겠다는 부분들이 일전부터 계속 이슈화가 됐던 부분들인데 일단 신화로 3, 4호기가 지금 이제 예고가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원자력 쪽에 대한 좀 모멘텀 이슈는 될 수는 있지만 그 원자력이 결국 이제 기업의 실적으로 바로 받아들여지냐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먼저 좀 단기간에 반영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원전 쪽 관련해서 실적이 바로 나오기는 좀 다소 네. 밋밋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주가가 단기간에 좀 상승은 해줄 수는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나 아니면 좀 스윙 관점으로 봐도 오히려 좀 상승폭은 조금 미비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전 포함해서도 X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신재생 X를 주셨는데 송가람 매니저님은 어떤 의견에서 O를 일단 주신 건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재생 부분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다음 주에도 강세를 보일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재생 측면 쪽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섹터 바로 풍력입니다. 이 풍력 섹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강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지금 아직까지 주가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지만 네. 주가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풍력 이 섹터 좀 더 살펴볼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신재생 안에서는 풍력이 더 좋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 주셨고 원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원전, 내일부터 이제 네네네. 경제설전 이제 아랍에미리트로 가잖아요. 네네. 기대감이 다음 주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원전 같은 경우에 기대감을 당연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예. 그 외 중동 국가의 원전 수출 이런 호재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원전 관련된 주들은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봐야 할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제 원전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원전의 수주 경험 그리고 건설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형 건설 회사
그 외에 원전의 이런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비파괴 검사라든지 아니면 원전 시설 이런 것들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뭐 예를 들면 우진 같은 기업이 있겠는데요. 네.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풍력을 가장 좋다고 송가람 매니저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최진우 매니저가 봤을 때 이 안에서 그래도 좀 유망하게 보는 섹터는 뭐 있어요? 저도 이제 태양광 아니면 풍력 쪽을 그나마 좀 유망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좀 하나 시스템 공시 좀 좋은 이슈도 좀 있었던 부분들이고 일단 이제 이 부분은 하나 우리가 시스템이요? 좀 하나 솔루션. 예. 하나 솔루션입니다. 네. 네, 하나 솔루션이 최근 또 호재가 있었던 부분들도 좀 작용을 하고요. 네, 일단 이제 우리가 좀 틈새 시장을 얼마나 좀 잘 공략하냐 부분들이 앞으로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좀 어느 정도 작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중국이랑 미국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태양광 관련된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근데 이제 결국에 우리는 그렇다는 것이 미국 쪽에 대한 틈새 공략을 정확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일단 이제 미국 쪽에 얼마나 좀 발주가 늘어나고 하는지를 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은 해야겠지만 보통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어떠한 기계 좀 완공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기자재라 이제 부수적인 금전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드는데 지금 우리 시기가 고금리 고물가 시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통 좀 부채적인 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가 좀 재무적으로 좀 파산도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 대출 자체나 이런 대출 부분들이 지금 워낙 규제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좀 기업들의 대출이 좀 늘어나냐 부분에 따라가지고 좀 완공 부분들도 이제 수주적인 부분들도 좀 증가가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조금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리스크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좀 단기간에 좀 기대감의 상승은 해주겠지만 일단 좀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제 혹은 이제 고물가, 이제 고금리가 결국에는 완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물론 이제 방향성은 우상향이 맞죠.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현 시기에서 바라볼 때는 오히려 지금 다른 섹터에 조금 더 눈여겨 봐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금리 영향을 신재생 에너지가 좀 받을 것이다. 그렇죠, 여기 좀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송가람 매니저는 5의견을 줬으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자면 여기 트레이딩 그리고 만약에 접근하자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가 항상 거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여기 항상 아쉬운 게 좀 이슈로만 가는 느낌이 좀 맞아요, 없지 않아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올랐을 때 사면은 항상 물리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차라리 좀 관심이 없을 때 한번 좀 눌림목 나왔을 때 사거나 그런 전략이 좀 통할까요? 많은 개인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이죠. 네. 저점을 뭐 사실 어떻게 잡을 이것뿐만 것이냐. 아닙니다. 그렇죠. 네. 모든 종목에서 네.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특히 이런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으로 인해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이 많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먼저 이 풍력이나 태양광 마찬가지로 이런 친환경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각 국가의 친환경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네. 이 점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IRA 영향으로 아무래도 지금 친환경 정책이 앞으로도 커질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가 장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측면이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리스크를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바로 풍력이라든지 이런 태양광들의 발전 단가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단가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전체적인 시장 파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미국이나 유럽 이쪽에서 폭발적으로 지금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네. 이런 해상 풍력 발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단기에도 어느 정도 살펴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연평균 71기가와트 정도의 신규 설치를 할 전망을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상황도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책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국내 네. 정책이 더 크게 좀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해외, 미국처럼 지금 증서를 막 늘리고 있는 데가 더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장기로 본다면 국제 정세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게 된다면 국내 정세에서 국내 정세. 이런
것들이 커진다라고 하면 바로 호재로 주가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점들을 살펴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내 정책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종목 한 종목 제가 함께 살펴본다면 풍력에서 네, 풍력에서 제가 원픽으로 뽑아드릴 수 있는 종목이 네. 지금 바로 볼 수 있는 게 DMS. DMS. 네, 이 DM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DMS는 풍력 발전 그리고 풍력 발전 단지 운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DMS라고 한다면 디스플레이 업체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실제로 디스플레이 쪽 매출이 많이 있고요. 이제 주요 매출처는 LG 디스플레이 등 이런 대형 디스플레이 업체에 이제 세정 장비, 야객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업체를 바로 풍력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이런 2014년부터 상업 운영을 하게 되면서 호남 풍력 발전 단지의 지분을 30% 보유하고 있고 예. 이런 풍력 단지, 풍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수록 앞으로 현재의 주가는 더 견인될 수 있겠다. 숨겨져 있는 우리가 몰랐던 이런 밸류가 있는 풍력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DMS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MS 일단은 기업 설명을 봐도 디스플레이 업체로 나와 있는데 지금 최근 10월부터 상승했던 주가를 보면 여긴 디스플레이 업황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미 지금 풍력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풍력으로 반영이 돼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디스플레이 업황이 좋아진다면 이 양수 겹장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도 있는 업체다라는 점. 그리고 2020년에 2000kW급 중형 풍력 발전기까지 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의 주가가 좀 더 견인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최근에 좀 생소한 종목인 것 같아서 풍력하면 DMS가 네, 이유가 맞습니다. 뭔가요? 뭐 안 알려줘서 풍력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점이 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분야라든지 대형 완성차 분야에 이런 것들이 더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발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화력 발전입니다. 예. 기초 연료를 태워서 하는 발전이 아무래도 높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내 시장에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파이가 더 커지고 또 이런 것들의 비중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가에 더 반영되고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새로운 종목 안 것 같습니다. DMS 앞으로 주가 상승 어떻게 가져가는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신재생 에너지 이번 주 가장 핫했던 섹터였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화학인데요. 앞서 살펴본 이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쓰이면 반대로 이 화학은 어떻게 될 건지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현재 지금은 좀 실적이 바닥이 확인되고 있다라는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주 흐름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OX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학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도 O와 X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자, 그럼 화학도 지금 안 좋게 보시는 건데 최진웅 매니저님은 네네. 여기도 중국의 영향이 좀 있을 거라 보세요? 그렇죠. 이제 중국 영향 자체가 하나의 좀 턴어라운드는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상황에서. 어렵더라고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화학 같은 경우가 네. 지금 이제 결국에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이슈는 중국 이슈가 지금 유일하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좀 카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화학 부분들 자체가 지금 비수기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이 컸습니다. 그때 당시에 타격도 굉장히 좀 컸고요. 근데 여전히 좀 타이트한 수급 상황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한다고 하게 되면 그 레벨 자체는 지금 제가 볼 땐 과거 평균이랑은 좀 그렇게 좀 미비하게 좀 상회하는 움직임이 좀 나와줄 가능성은 있지만 좀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해주기에는 아직은 다소 좀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엔데믹 시장에서 좀 확대된 소비 자체가 오히려 지금 국내 석유화학 제품에 있어서 단기간에 수요를 끌어올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리오프닝 시대로 사실상 좀 들어가면서 그에 따른 수요는 전폭적으로 좀 증가해줄 수는 있지만 지금 화학 기업들이 이 주력 파이프라인의 화학 자체의 성장을 이루는 게 아니라 친환경 쪽으로 좀 많이 사업을 지금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즉슨 지금 화학 하나로만 지금 주력 제품을 밀고 가기에는 기업이 엄청 타격이 크다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환경 쪽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내재화를 시키면서 그에 따른 이제 전기차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도움을 받고 이런 부분들 좀 수요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제 기대감 자체는 조성은 된 상황이고 근데 이 실적이 앞으로 더더욱 좀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다소 좀 어렵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죠? 그러니까 이제 전반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지금 상황에서 좀 소폭 확 개선이 된다라고 보기는 좀 다소 저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아직까지는 중국 쪽에 대한 사실상의 리오프닝 아직은 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굉장히 급증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전반기 이후로는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이후로는 어느 정도 좀 코로나가 정점이 찍히는 게 좀 확인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중국 쪽 수요는 좀 분명히 좀 살아날 수가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좀 우려감, 이 불확정 리스크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아직은 화학은 좀 접근하기는 좀 다소 이른 감이 있고 저는 한 1분기 끝나나 2분기 시점이나 그 시점이 좀 들어가셔도 저는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빠르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수익 내는 거 아니면 지금 사도 괜찮은 구간 아닐까 생각은 드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화학 쪽이 그렇게 순간적인 모멘텀 자체가 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LG화학이 지금 필두로 지금 계속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네. LG화학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화학 쪽의 주력 제품으로 지금 밀고 나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생명공학 쪽으로 지금 밀고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주력 파이프라인으로 지금 매출을 내기가 다소 민감한 부분들도 지금 작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사업 역량을 좀 펼쳐 나가는 부분들로 봐서는 일단 이제 바이오 부분에 관련된 기대감의 주가는 반영은 되겠지만 네. 결국엔 이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은 화학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학 쪽이 결국에 지금 성장이 되지 않는 이상은 주가를 계속 좀 끌어올리기는 좀 다소 저는 좀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두님도 최준욱 매니저님 그러지 마세요. 2년 동안 물려 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 의견을 통해서 한번 괜찮은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근데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이 화학업계에 이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을 한다면 제조업계가 살아나다 보면 화학 수요가 늘어나겠죠. 근데 반대로 오늘 소식 보니까 석유 제품 수출을 중국이 늘린대요. 그 우리나라 업체도 정유화학은 피해를 보니까 장단을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화학을 제가 오를 들었는데요.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화학 업종 전체가 지금 중국의 영향으로 해서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점, 이제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 단순히 이런 화학 종합 제품을 수출하기도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 소재 부품 쪽으로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2차 전지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음극재 이런 전해질이나 분리막 생산을 위해서 화학 제품들이 굉장히 크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은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화학 제품들 중에서도 접근해 볼 만한 종목군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종목을 이제 베스트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종목이 나오기 전에 한 더 여쭤보자면 네네. 2차 전지와 좀 연결되어 있는 화학 업체가 좋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 업종 자체가 지금 바로는 이제 성장 모멘텀이 어느 정도 적재가 돼 있다라는 점이 있지만 2차 전지는 앞으로도 이제 성장이 되고 앞으로 이 파이가 더 커지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주가에 충분히 좀 더 반영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와 관련된 화학 종목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대한유화 이 종목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틸렌이나 올레핀유 기초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화학공업단지의 수직으로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이제 원료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도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매출도 안정적이고 앞으로의 방금 말씀드렸던 예. 미래 먹거리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차 전지 분리막용 초고분자 폴리에틸렌을 개발한 이후에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전지의 필수적인 물질인 분리막을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에도 반영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주가도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리막이라는 게 그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생산하는 그 분리막, 네, 그 맞습니다. 분리막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쪽도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쪽에 이제 전체적으로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화학 전반적으로 섹터 자체가 좋다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와 좀 연결성이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화학에서는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유화 종목도 받아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섹터는 AI. 이번 주도 핫했습니다. 뭐 어떻게 로봇도 같이 핫해지는 분위기가 되는데 처음에 이 챗GPT 나왔을 때 좀 이 단기성 이슈가 아닐까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소비자들이나 업계에서 되게 좋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도 어떤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을지 OX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AI OX
들어주시죠. 자, 이번에도 OX 또 갈렸는데 계속 안 좋게 지금 들어주시고 계속 좋게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AI 로봇. 전 오히려 이게 아직도 단기성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온지가 궁금합니다. 뭐 A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은 신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이런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산업이다 예.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간다는 걸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내연기관이었던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변화하는 것처럼 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여기 소프트웨어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AI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주가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AI 섹터 안에서도 우리가 봐야 될 부분 바로 스마트 팩토리 쪽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쪽은 AI를 필수적으로 해서 이 공장 자동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기에 관련된 업종들은 앞으로도 추가로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수출 위주의 국가이다 보니 네. 제조업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제조업들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이런 스마트 팩토리, AI 기술이 필수적으로 접목돼야 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주가에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더 반영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기능형 공장은 생산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기업 자체의 업황도 좋아지고 또 효율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차세대 먹거리다. 이런 로봇 산업에 정부에서 앞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국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도 2024년에 11%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봐야 될 섹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꾸준한 성장세를 가져가는 AI 그 안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최준우 매니저님은 뭐 좋게 보는 섹터가 없으세요? 지금 아직까지 뭐 나온 것 시장 중에는 아까 없네요. 처음 물어봤을 때는 좋게 보신다면서요? 시장은 좋게 보는데 네. 워낙 산업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쵸. 지금 산업군들 자체는 그러니까 이게 고성장 할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고성장 할 건 맞는데 이게 지금 다음 주에나 이번 달에 볼만한 이슈인가라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좀 X 부분을 좀 들었던 매수하기 부분들이거든요. 매력도가 떨어진다. 그렇죠. 지금 매수하기는 매력도 높고 그 로봇 같은 경우도 앞서서 이제 말씀은 해주셨지만 네. 저 부분들 이야기도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로봇을 바라볼 때는 고성장을 할 거고 지금 노동 이 자체가 지금 로봇으로 지금 변화를 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고령화 시대가 좀 심화가 되게 되면 당연히 로봇 쪽에 대한 수요는 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무인 편의점도 굉장히 많아지고 지금 보통 다 무인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고 또 이제 결국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대표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던 부분들이 실적이 밑바탕이 돼서 갔던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새해 처음으로 이야기한 게 로봇 투자였어요. 근데 그 로봇 투자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유상증자를 좀 참여를 하면서 지분의 10%를 좀 확보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간 거지 아직까지 기업의 뭐 실적이 밑바탕이 돼서 갔던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한 차례 기대감이 빠지게 되면은 금방 낙폭도 많이 많이 키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굳이 로봇은 이슈가 아니라 단기 이슈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조금 더 이어질 만한 이슈는 더더욱 좀 연속성이 될 만한 좀 재료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지금 뭐 삼성전자 말고는 딱히 뭐 이슈가 나올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이제 고성장할 건 맞지만 이미 그거는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 상황에서 굳이 매수 매력들을 높일 만한 상황은 좀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로봇에 관해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송가람 매니저님은 스마트 팩토리 강조를 좀 해주셨는데 이 안에서 종목도 있나요? 네, 종목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지금 바로도 충분히 접근해볼 만한 위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 뉴로메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 공정을 자동화하는 데 있어서 핵심 기술인 협동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협동 로봇을 위해서 딥러닝이나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 이동 로봇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요. 현재 여기에서 개발한 협동 로봇이 인디. 이 인디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장에 공급이 되고 있고 네. 앞으로도 개발을 더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장에 좀 더 공급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대표 모델 같은 경우에 이 인디는 충돌 감지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장 내에서 다른 제품과 충돌하지 않고 작업자의 안전까지 지원하는 협동 로봇입니다. 지금 작년에 사고가 많았죠. 이 올해 같은 경우에 또 다른 화두, 바로 안전이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협동 로봇이 작업자의 안전까지 지원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슈를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공장 자동화를 위한 필수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중기적으로도 주가에 추가로 반영될 여력이 있다라는 점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상장주인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뉴로메카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섹터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설기계 한번 볼게요. 새해 들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기대감은 아직도 살아있는지 궁금하거든요. OX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기계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드디어 두 분 다 의견이 드디어 일치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최진우 매니저님. 여기가 요새 조금 약해졌잖아요. 뭐 네, 작년에 그렇죠. 비해서 네, 그렇죠. 잘 오르긴 하고 있는데 네네네. 여기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이슈가 고갈된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뭐 딱히 기업의 실적이 바로 좀 받침이 될 만한 게 없었던 부분들이 지금 작용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뭐 말씀 계속 드렸던 시피 지금 이제 기대감이 조성이 되어 있을 뿐이지 아직은 이제 조금 더 시간적인 요소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투자 심리도를 좀 크게 높여나가지 못하는 부분들로 좀 작용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이제 건설기계 수요 자체는 지금 해외 수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내수 판매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 지금 계속 지금 감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수 판매가 지금 감소를 해준다는 부분들은 지금은 이제 뭐 전반적인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서 건설 수주가 좀 감소를 했었던 부분들도 작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부분들 그리고 원자재 가격 뭐 변동성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해주면서 그에 따라 좀 내수 판매 부분들 좀 줄어든 부분들은 있지만 지금 이제 중국도 사실상 리오프닝 시대로 접어들면서 네. 중국에 대한 굴삭기 수요가 굉장히 그 전에 높았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굴삭기 수요도 지금 충분히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작용을 해주고 있고 지금 각국에서 계속 지금 인프라 부양 정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상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건설 기계 수요도 단기간에 좀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은 건설 기계 그냥 본연의 섹터를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건설 기계 내에서 또다시 좀 묶일 만한 모멘텀을 같이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볼 것이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건설 기계 쪽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좀 이슈가 한 번 더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이슈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가 정말 이슈가 있어야 주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최준 매니저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고 이제 송가람 매니저님한테 여쭤보자면 이제 또 뭐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이슈가 또 나오겠죠? 네, 나오면 맞습니다. 또 그만큼 폭발적으로 올라갈까요? 아니면 조금 약해지면서 올라갈까요? 정확하게 그때보다. 짚어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테마가 한 번 강하게 올라간 이후에 재차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이전 테마보다는 약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크라이나나 해외 수주 건으로 해서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주의해야 할 구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 뭐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고점에서 눌린 다음에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의할 구간이다. 그 외에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재료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두가 예측하는 측면에서는 주가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여기 건설기계 쪽은 기본적인 고전적인 회사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성장 동력이 남아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일단 의견을 줬기 때문에 여기가 또 종목이 엄청 많습니다. 건설기계를 보면은 고민이 들어요. 이거 대형주 들어가야 되나 중소형주 들어가야 되나 고민이 좀 되는데 종목도 두 분 모두 5 주셨기 때문에 하나씩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최진우 매니저님. 저는 이제 앞서서 계속 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건설기계 좀 테마로 바라보기보다는 저는 좀 성장주 쪽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지금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가 좀 본격적인 좀 건설기계 쪽에 대한 좀 수요가 좀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봐서는 지금은 일시적인 좀 테마성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좀 성장주 밸류로 좀 바라보고 일단 건설기계 좀 독단의 모멘텀보다는 네. 좀 하나 좀 묶일 만한 좀 재건 관련주로 좀 묶일 만한 것을 지금 바라보는 게 현재 시기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시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진성 TAC를 좀 잘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예. 진성 TAC 같은 경우 지금 미국의 지금 주요 고객사 자체가 캐터필러 이 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캐터필러 같은 경우가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만약에 전쟁이 좀 종결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에 먼저 좀 움직일 만한 게 지금 미국으로 지금 유력한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캐터필러가 먼저 건설 수주를 좀 높여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주요 고객사로 좀 두고 있는 게 진성 TAC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진성 TAC에 대한 건설 기계 수요는 단기간에 좀 증가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작년 3분기 매출만 봐도 이미 뭐 매출액이 38% 그리고 영업이익이 370%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좀 주가가 거의 12,700원 밸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판단이 들거든요. 네. 지금은 밸류상 제가 볼 때는 너무 싸도 너무 싼 가격이다라는 가치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진성 TC 같은 경우 저는 좀 고성장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은 건설기계 섹터 수요 하나보다는 좀 하나 더 묶일 만한 좀 진성 TC를 좀 바라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기계 외에도 좀 모멘텀 플레이가 될 수 있는 진성 TC 소개해 주셨고요. 이어 송가람 매니저님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현대 건설 기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예 대장으로 가자. 네, 대장으로 예. 가자라는 느낌인데요. 네, 정확하게 잡아주셨는데요. 네. 이제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건설기계 대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산하의 중공업 제조를 판매하는 것으로 인적 분할된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재무도 튼튼하고 앞으로 실적도 추가로 받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동력이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더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건설 중장비는 도로 건설,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관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신규 업체들 그리고 신규 국가들의 더 적용되는 업체가 강하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측면은 신규 구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유지 보수에도 우리가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건설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10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자동차를 사더라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사용 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듯이 10년 주기로 교체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체 수요가 발생한다면 이런 대장주들은 꾸준히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건설 경기가 해외에서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플랜트 투자와 원자재 유가 가격이 아무래도 우호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건설 관련주들 이런 건설 장비주들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송가람 매니저는 지금 현대건설기계 뭐 다음 주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래도 지금보다 조금 더 빠지면 들어가고 싶으세요? 뭐 아무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고점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눌림목을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뭐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면 다음 주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성태 씨도 마찬가지인가요? 저는 진성 TC 지금도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설기계까지 두 종목 확인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섹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카지노입니다. 리오프닝 이야기 나오면서 가장 먼저 올랐고 실적이 든든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번 주는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온 걸까요? 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 반복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는 어떨지 OX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카지노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마지막은 두 분 다 그래도 O 의견을 계속 주시네요. 자, 송그람 매니저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되죠? 네, 맞습니다. 이제 카지노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리오프닝 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수요가 높은 쪽이 아무래도 관광 쪽이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쵸. 중국에서 아무래도 리오프닝을 하면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수급을 들어올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리오프닝 관련주로는 항공주 그리고 이런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그에 반해서 카지노주들은 주가에 그렇게 크게 반영된 측면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바로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뭐 국제선들이 운항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입국자 방역 조치도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조치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카지노주들 앞으로 지켜봐야 할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리고 현재 즉각적으로 아무래도 실적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살펴보려면 22년도 하반기 일본의 입국이 얼마나 재개가 됐는지 보면 되겠는데요. 일본 입국 재개가 늘어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카지노 수요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주 지금 바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지노 O 의견을 줬고요. 자, 최준 매니저님, 근데 중국의 영향이
크긴 큽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마음이 걸려요. 네네,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굉장히 좀 많이 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이슈가 너무나도 좀 큰 이슈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들이 리오프닝 쪽에 어느 정도 좀 악재로 좀 받쳐주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우려감도 생기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이미 움직이기 시작은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뭐 지금은 뭐 고성장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지 지금 아직까지 뭐 재료로 인해 가지고 올라갈 거다라고 좀 바라보는 관점보다는 1분기 내 아니면 전반기 내에 좀 고성장을 좀 바라보고 지금은 네. 카지노 관련주들 좀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실적이나 모멘텀 부분들은 저는 계속 좀 기대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의 카지노 같은 경우 일본 VIP 드랍액이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 뭐 입국 절차가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일본 내수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좀 입국을 해주면서 그에 따른 좀 외인 카지노 부분들이 지금 계속 드랍액 자체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일본에 대한 부분을 주가에 지금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움직이고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해야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변수를 좀 봐야 되고 고성장을 좀 봐야 될 거는 사실상 지금 중국 네. 부분들로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좀 인바운드 회복 자체가 언제 빠른 시점에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카지노 관련주들이 조금 더 고성장을 나와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 코로나 사실상 이제 정점이 찍는 게 기정학적으로 좀 사실학적으로 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카지노 관련주들이 먼저 좀 반등 추세가 나와줄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굉장히 그렇게 심했던 시대 때도 보면은 보통 이제 파라다이스가 좀 대표적인 카지노 관련주인데 파라다이스 매출액 자체도 그렇게 좀 많이 떨어진 부분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어느 정도에 대한 비율 자체가 지금 자본금이 좀 확실하게 지금 나와져 있다는 부분들이고 네. 이번에 이제 일본 VIP 드랍액 자체가 좀 증가를 해줬기 때문에 일단 지금 중국 쪽이 먼저 안 잡힌다고 하게 돼도 일단 일본에 대한 관광 수요 자체를 일단은 좀 선제점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들로 봐서는 일단 지금 카지노 관련주들은 충분히 지금 계속 좀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파라다이스 얘기해 주셨는데 가장 낫다고 보시나요? 카지노 안에서? 네, 저는 지금 뭐 카지노 관련주는 뭐 파라다이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보적입니까? 저는 카지노 하면 무조건 파라다이스. 카지노 하면 무조건 파라다이스라는데요. 송가람 매니저님은 뭐예요? 저는 GKL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데요? 뭔가 의견이? 뭐 카지노 하면 GKL입니까? 파지노 하면 GKL. 알겠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 한번 봐야겠어요. GKL하고 파라다이스 뭐가 더 잘 가는지 한번 수익 체크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KL은 왜 원탑입니까? 뭐 GKL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지금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에 두 곳, 부산에 한 곳, 이제 외래 관광객들 주로 일본이나 중국 관광객들이겠죠. 이런 관광객들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GKL은 앞으로도 주가에 좀 더 반영될 측면이 강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지노 탑픽 종목 GKL이고 최종 매니저는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무조건 체크해 옵니다, 이거. 자, 이제 다음 주 공약주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가지고 왔던 종목들 두 개 먼저 볼게요. 송가람 매니저의 한국 유니온제약은 종가 기준에서는 마이너스 5%, 최고가 기준은 0.68%. 뭔가 시장에서 부각을 제대로 받지는 못했다라는 흐름이 좀 보입니다. 한국 유니온제약 뭐 다음 주 노려도 충분합니까? 저는 한 주를 더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던 그래요? 종목입니다. 이 한국 유니온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슈와 함께 네.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리오프닝 중국에서 활짝 열어 제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직은 코로나가 정점을 한 번 더 찍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코로나 이슈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제약주들,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한 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움직이는 한국 유니온제약 다음 주도 한번 지켜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최진웅 매니저의 지난주 종목이 연우였죠. 종가 기준 5.88%, 최고가는 거의 10% 가깝게 올라갔습니다. 연우 다음 주도 좋을까요? 저는 지금 화장품은 계속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간 너무 많이 쉬었습니다. 네. 그간 너무 많이 쉬었고 그간 그 부분에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이 사실상 이 리오프닝 시대가 좀 단기적인 전 재료로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만약에 좀 단기적인 재료로 하게 돼도 제가 볼 때 전반기 때까지는 계속 좀 모멘텀이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간 좀 많이 쉬었던 부분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발주량이라든지 이제 주요 제품군들의 수요군이 계속 좀 증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좀 시기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연후도 충분히 지금도 매수 시점은 저는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쪽에 제가 목표가를 제가 저번 주에 설정해줬던 부분대를 이제 딱 맞고 좀 떨어졌던 부분들인데 여전히 지금도 매수 밴드 내에서는 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도 저는 좀 수혜를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종목들 리뷰 모두 해봤고요. 이번 주 이제 다음 주를 노릴 수 있는 공략주는 무엇이 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네. 저는 다음 주 종목 에브리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로봇의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 3스핀 모델을 출시하면서 기술 개발을 고도화하고 있고 그 외에 아마존에 수출하고 있는 해외 진출하고 있는 해외 온라인 사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봇 산업 중에서도 바로 해외에서 수출을 통해 이슈를 가져오고 매출에도 추가로 가져올 수 있는 업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 최근 이슈로 강한 상승 흐름 나왔지만 어느 정도 지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 매수가 15,800원에서 16,200원대 밴드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18,600원, 선절가는 1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브리봇 가격 전략 밑에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최진웅 매니저의 다음 주 공략주는 무엇인가요? 저는 여전히 뭐 중국 이슈 예. 반영해가지고 지금부터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게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M게임. 네네네. 그래서 지금 뭐 외주 판호 발급 부분들 때문에 지금 게임주인데 굉장히 좀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이제 엔게임은 조금 우리가 좀 다르게 접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혈강호 온라인이라고 다 아시죠, 앵쿠님도? 예. 네, 열혈강호 온라인이라고 있는데 열혈강호 온라인 이미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선점적인 지위를 지금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보게 되면은 노아 시스템이랑 좀 공동 개발했던 MMORPG 이 나이트 온라인 같은 경우가 좀 작년 12월에도 미국 지역에서 서비스 이래 지금 역대 최대 매출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력 제품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열혈강호 온라인이랑 나이트 온라인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매출을 고성장을 해주고 있는 부분으로 봐서는 일단 지금 외주 판호 부분들이 좀 단기적인 이슈로 설령 좀 끝난다고 하게 돼도 열혈강호 자체의 좀 모멘텀을 엔게임이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좀 충분하게 좀 악재로 받아들여지진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게임주 관련해서는 오히려 좀 엔게임 정도로 좀 바라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주봉상으로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은 충분하게 이제 저가를 좀 더 다져주고 나서 좀 쌍바닥을 잡고 올라와주는 모습으로 지금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21선이랑 61선 사이에 좀 이격도를 계속 지금 좁혀가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는 일단 지금 구간의 매물을 충분하게 좀 소화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일단 지금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다시금 또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로 봐서는 오히려 지금은 좀 엔게임은 좀 맥점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가지고 왔고 매수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충분히 매수밴드 내에서 좀 잡아가지고 진입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 좀 큰 폭으로 밀리는 모습들만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네.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계속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중국 이슈 살아있는 M게임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7,800원에서 8,000원 밴딩 제시가 됐고요. 목표가는 8,65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략주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송근환 매니저님, 사실 뭐 이 전에 첫 번째로 그때 받았던 종목 있었잖아요. STX 중공업. 네네. 사실 뭐 맞습니다. 소개는 안 됐지만 한 주 쉬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 어디서 정보 얻을 수 있죠? 뭐 S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소개 이후에 바로 당일에 시간에 상한가 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이후로도 추가로 상승 흐름 이후에 지금도 뭐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뭐 이런 종목군들 앞으로도 충분히 발굴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시장 정보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네이버 밴드에서 송가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 밴드에서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STX 중공업이 이번 주에 저도 방송을 하면서 관심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송가람 매니저님이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정확하게 날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23일에 되게 디테일하시네요. 말씀드렸던 것이 제가 산타 랠리에 올 것이냐라는 질문에 루돌프를 데리고 왔다. 네. 그 루돌프가 바로 STX 중공업입니다. 네, 이 알겠습니다. 이슈가 나오기 전에 한번 띄워줬더니 말씀드리겠네요. 계속 얘기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또 밴드에서 이런 다양한 이야기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최준 매니저님도 밴드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네네네. 이제 뭐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때까지 뭐 주식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뭐 주말이라고 솔직히 뭐 주식 생각 안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이라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좀 짧다 보니까 더 해드리고 싶어도 이제 너무 못 해드리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네이버 밴드에 보시면 이제 최진욱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밴드가 좀 검색이 되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신 정보들 그리고 제가 전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 들어오셔서 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 최진욱 매니저 검색하시면 이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섹터 레드앤블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면상학과 스페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편히 쉬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